안녕하세요. 미디어오토의 김혁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요소수 대란 뭐라 하면서 요즘 엄청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전화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오토.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장 기자는 1년에 2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요소수 2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한 통에 10리터다 보니까 20리터 정도를 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면 만 킬로마다 10리터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 1리터의 요소수로 1000킬로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리터로 1000킬로를 달린다. 이게 보통 2.2리터 디젤 엔진의 요소수 사용량인 거예요. 이러니까 요소수 그거 뭐야? 얼마 사용도 안 하는데 뭐 이게 뭐 문제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대형 화물 트럭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으세요? 2배? 5배? 엔진이 커질수록 요소수 사용량이 비례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이거 제곱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트럭, 덤프 트럭이죠. 그 중에 25톤 덤프 트럭, 볼보 FH54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좀 요소수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유로6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일평균 300에서 400km 정도 운행하는데 하루에 한 통에서 한 통 반, 한 달 평균적으로 한 300리터를 쓴다고 해요. 참고로 경사로가 높거나 무거운 짐을 실어서 힘을 더 써야 하는 경우에는 요소수 사용량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기사들은 한 달에 요소수 값으로 지금까지 평균 한 달에 평균 한 30-4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한 달 평균 300에서 400리터 정도를 쓰니까요. 근데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10배 가까이 뛰었죠. 가뜩이나 요즘 고유가 상황인데 요소수로 3-400만 원을 태운다? 야, 이거 한 사람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터당으로 또 계산을 해보면 요수수가 1리터당 만원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경유가 지금 리터당 1600원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요소수 대란을 겁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요소수가 동날까봐 겁나는 것이 아니라 요소수 가격이 이만큼 올라도 써야 되는 거죠. 요소수 사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수 가격까지 감수하면서 차를 운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차를 세워놓는 게 이득이냐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띠리릭. 현장의 소리를 더욱 들어보기 위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화물차 기사님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요 25.5톤 덤프트럭을 만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고창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행하시고 있는 만트럭 같은 경우는 월 요소수가 비용이 얼마나 드시나요? 대략 일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0통 정도 보면은요 한 8만 원 정도 돼요. 네. 한 통에 8,000원이니까요. 네. 네. 그 볼보 트럭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많이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차량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 먹는 용량이.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또 작업 환경에 따라 좀 먹는 양이 틀려지고요. 네. 그런데 볼보 차량은 좀 다른 차량에 비해 좀 요소수 먹는 게 네. 좀 많이 먹습니다. 한 30-40% 정도는 더 먹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한 30종 쓴다는 말이 진짜인 건가요? 네네, 그 정도 태우는 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권에는 지금 요소수가 구하기 힘든데 지방 네네. 같은 경우도 지금 요소수 구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신가요? 네, 저도 그냥 요소수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100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저는 뭐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요. 네.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덤프트럭이나 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포크레인 중장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지금 그분들은 한 통씩 사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넣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요소수가 없어서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쉬고 있는 차량들도 많아요.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지. 그 매일매일 그 인터넷이나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나라에서 일단 해결을 해주셔야 네. 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네. 수출이 원료가 막힌 상태라 가지고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그냥 신경 써서 보고 있을 뿐 뭐 방법이 없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요소수가 한 10배 정도 가격이 뛰고 이러면은 운행하시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큰 부담이 되죠. 네. 기름값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하루에 한 달에 30통을 태운다 그러면 요소수 값이 3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장 일대가 오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 요소수가 불러온 파장 이거 심각합니다. 뭐 물류대란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는 뭐 고속버스도 요소수가 들어가요. 뭐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은 그나마 CNG나 전기로 좀 대체가 돼서 파장이 덜할 텐데 농촌이나 시외 지역을 다니는 버스들, 뭐 농촌 가면은 농촌과 농촌을 이어주는 마을버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대부분 디젤 기관이거든요. 이 차들 다 요소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물을 수출하는 선박, 이 대형 선박들도 디젤 기관이 꽤 많아요. 여기도 요소수를 써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선박까지 멈추면은 물류 마비와 더불어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또 산업용 기계에서 쓰이는 대부분이 또 디젤 기관이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중장비들도 다 디젤 기관, 농업용으로 쓰이는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것들도 다 디젤 기관이에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택배 차량이 대부분이 포터나 봉고 같은 1톤 소형 트럭들이 줄을 이뤄요. 2020년형 봉고 포터도 SCI 방식이 적용되면서 이 차들도 다 요소수 들어갑니다. 이젠 생활에 없어서 안 될 쿠팡, 로켓 배송이 요소수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죠. 뭐냐? 바로 사회 시스템에 꼭 필요한 차들, 긴급 자동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방차, 앰뷸런스들도 다 디젤로 운용되잖아요. 이 차들도 멈춰서면 정말 사태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말아야죠. 정부도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산 요소를 수입할 계획이라든지 공업용 요소를 다시 정제해 지금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막아보려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요소수 대란 사태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이거 아주 복잡한 경제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만 생략하고요. 요소수의 원료가 된 요소, 이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7%, 거의 100%에 육박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수입 다변화나 이런 걸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요소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생산하려고 해도 이게 워낙 중국산 요소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예요. 요소는 원래 석유 화학 물질인 나프타를 분해해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그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따로 또 분해해서 얻어내는 물질이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적이에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뭐 기업들이 돈 안 되는 것들 하겠어요? 요소수는 땡땡, 요소수는 땡땡땡. 그 광고 노래 다 아시죠? 이 요소수를 생산한 롯데정밀, 이 롯데정밀은 지금 일단 생산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한 달치 정도의 요소 원료는 있으나 언제 다시 수입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하고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냥 평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고 썼던 요소수,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서 빨리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요소수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소수가 정말 필요한 화물을 운송업계 쪽을 위해서라도 굳이 불필요한 사재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에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설마 이런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정말 한몫 챙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통에 600만원에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저분 저 요소수 사는데 한 50만원 정도 주고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12배나 폭리를 취하고 600만원에 팔아요. 진짜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 자, 그럼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요소 사태에 대한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로 영상 보충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미디어오토의 김혁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